어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하면 내가 다 깨물어 버릴 거야. 꽉꽉! 로마세야나. 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네, 또 이 저만의 공간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민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참 고민이 많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다들 보내고 계십니까? 저도 뭐 잘 보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온라인 계약도 하면서 또 난리가 많은데 아무튼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네, 이게는 뭐 개인의 정부의 움직임이 다 중요합니다. 네, 어느 하나 소외되면 안 되는 모두 참여적인 자세를 지녀야 되겠죠. 그리고 네, 다음 주 선거가 있는데 선거도 역시 진짜 별탈 없이 이왕 진행된다면 코로나 현상과 좀 독립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과연 뭘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4월 10일이 되겠습니다. 네, 4월 10일이고요. 그 4월 10일인데 네, 4월 10일이 바로 오늘이죠. 제가 지금 영상 녹화하고 있는 날이거든요. 네, 이 날은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목을요, 한국사랑 과학으로 연결시켰는데요. 왜 이렇게 제가 연결시켰을까요? 네, 공부에도 좀 도움이 되고자 제가 좀 끼워 넣어 봤는데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했겠죠? 네, 4월 10일이 어떤 날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처음에 서론이 길었는데 한번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릴 1번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광해연 설립날이죠. 광해연 설립날입니다. 근데 그 광해연을 설립한 게 뭐가 의미가 있냐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광해연 설립은 4월 10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광해연은 어떤 기관일까요? 맞습니다. 네, 최초의 하향식 병원 기관이죠. 네,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 있었는가가 좀 막연하시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제동에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헌법재판소가 있는 곳입니다. 네, 이게 옛날에 광해연이 있던 곳이고요. 근데 이게 어떤 계기로 유명해졌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기가 있어야 되겠죠? 때는 여러분 한국사 공부했으면 기억하실 겁니다. 네,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급진 계합파가 어떤 정치적 발동을 실시한 움직임을 실시한 사건이 뭘까요? 급진 계합파 들어봤습니까? 네, 잘 알겠죠. 네, 강화도 제약 이후 때 계합파 형성됐는데 아주 몸까지 마음까지 기술까지 다 바꿔라. 네, 이 모든 것들 바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개바. 이 사람들이 일으킨 사건 바로 아실 겁니다. 갑신정변. 빠밤. 이게 일어난 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알면 정말 좋을 텐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모르겠죠? 이게 1884년이에요. 근데 이때 급진계합파 아닌 보수파나 어떤 봉건계합파들은 좀 피해를 받습니다. 우종충국 개국 축하연에서 그렇죠. 그때에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이때 온건계합파나 보수파 이쪽이 많이 피해를 봤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요. 민영익이에요. 민영익은 민씨 관련돼 있죠. 물론 민씨는 일본 말이긴 하죠. 하지만 관련돼 있습니다. 이 민영익이 친척인 관계예요. 그런데 이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이때 자상을 당합니다. 여러분 자화상일까요? 자화상? 팬타스틱? 아니죠. 이때 자상은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 예리한 칼 같은 거 있죠. 칼 따위에 상처 입은 것들 모두를 자상이라 부릅니다. 네, 그런데요. 이때 이 민영익이 치료를 받으려고 했어요. 네, 물론 한의학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사실 민영익이 찾아간 곳은
뭐 어이 뭐 일단 전통적인 기간 갔을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때 또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갑신정변 아까 얘기했죠? 팩트 폭격. 이번에 질문.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 외교 고문으로 파견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이모군란 아실 건데요. 이모군란이 1882년에 발생했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1882년 때 그 구식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그 정변 일으켜가지고 나름 정변이죠, 어떻게 보면. 뭐 그래서 흥선대원군도 다시 초청했고요. 그래서 복귀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청나라 사람이 막죠. 막아가지고 야, 안 돼. 대원군 압송시키고 결국에는 구식군인도 결국 진압당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때 청나라가 개입한 나름 도와줬다는 보답으로 고문을 2명 파견하죠. 그게 누구였냐면요. 한국사 공하신 분들은 좀 기억하실 거예요. 마건상이라는 사람이요. 그리고 멜렌도르프입니다, 여러분들. 이 둘이 되겠는데, 마건상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간섭을 하려고 파견된 사람들이고, 멜렌도르프는 외교 간섭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교 고문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정치인들이 꽤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이 2명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이모군란 일어났을 때 멜렌도르프가 우리나라 왔죠. 외교 고문했었죠. 그런데 아까 자상을 당했던 사람이 민영익이라고 했죠? 오케이. 민영익이 찾아간 사람이 멜렌도르프였습니다. 오케이. 멜렌도르프 콜. 갔어요. 갔는데 과연 멜렌도르프가 해결했을까? 예, 실패하고 납니다. 네. 그래서 멜렌도르프가 이 도움을 청하지 못하자, 잘 해결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 당시 이 선교사가 많이 왔잖아요. 80년대가 되면 대대적으로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했던 그런 시대가 되겠는데요. 이때 시도만 했다는 거 했고요. 이때 민영익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알렌 선교사입니다. 네, 알렌 선교사인데요. 알렌 선교사는 장로교 쪽입니다. 미국 장로교의 선교사인데요. 선교차 의료를 많이, 우리나라는 의료가 많이 좀 부족했으니까 의료를 선교하는 차원에서 많은 것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알렌 선교사가 지혈, 붕대 등의 서양 기술을 썼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지혈도 잘 되고 어느 정도 성청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연히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지혈 붕대하는 거 뭐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었으니까요. 이때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이거 보고 감동받습니다. 네, 선교사가 치료 성공해요, 결국.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병원 건립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민영익이 결국에는 알렌 선교사가 치료를 성공함으로써 이것을 계기로 건의를 해요. 알렌 선교사가 서양식 병원을 만들어주면은 왕에 있는 사람들도 고칠 수 있고 백성들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광해원이 설립이 되었죠. 네. 아무튼 뭐 말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개념 중에 멜렌도르프, 알렌, 그리고 아까 갑신정변하고 이모군란 나왔었죠. 네. 이모군란 이후 때 멜렌도르프가 왔었고, 그리고 갑신정변 이후 때에 바로 직후에 벌어진 사건이죠. 갑신정변 때 다쳤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상식상 광해원 설립은 갑신정변 전이어야 될까요? 후여야 될까요? 당연하죠. 당연히 이렇게 설립되는 과정에서 갑신정변은 광해원 설립 이후여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1885년입니다. 네, 1885년이고, 네, 4월 10일인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태양력을 쓰게 된 게 을미개혁 때인 거 아실 거예요. 1896년쯤 되죠. 아마 그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강 이때였다는 거를 짐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광해원은요, 어디로 개성이 되냐면 바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개성이 되는 거죠.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신촌 이대 되게 신촌 쪽에 많죠.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날이 바로 4월 10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강연 설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아마 다 보셨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지우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이것도 역시 관련이 많습니다. 그 강연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바로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릴 전개날입니다. 전개날인데요. 둘 다 일단은 과학 쪽이지 않습니까?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개날을 기준 삼는 날, 이게 뭐냐면은 1900년 4월 10일인데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에 발효가 된 날은 18이 아니고 1996년 동년이 아니고 동일이죠. 그렇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 1900년 4월 10일 또 뭔가를 봐야 되겠죠. 네, 그걸 보겠습니다. 네, 뭐냐면요. 기준이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종로 네거리에 최초 전등 최초 전등이 밝혀진 날이죠. 세계 전등이라고 하죠. 이 기록이 근거가 있습니다. 이 근거가 어디 나냐면요. 그 당시 근대의 기록들을 많이 남긴 책 하나가 대한기념사인데요. 근대 공부하실 때도 가끔씩 출처로 나오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근대 시대를 설명할 수 있는 것들 많이 남아져 있고요. 이게 민간인도 전기를 공급받은 최초 사건인 거죠.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민간인도 이렇게 받게 됐는데요. 사실 우리는 하나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까지만 말씀드리면 끝이에요. 2번 오케이. 민간인이 최초로 전기를 공급받은 게 1900년 4월 10일 대한제국 시기고 이때 종로 네거리에 첫째 전등이 밝혀졌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 가시지 않는 의문이 있죠. 과연 이 날이 최초의 전기가 나온 날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공부하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기로 인한 전구가 들어온 날이 있죠. 네, 아마 기억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좀 대립 때는 참고해야 될 부분이죠. 뭐냐면은 우리나라 건천궁이 있습니다. 네, 건천궁에 특히 향원정이라는 시설이 있죠. 대한제국 시대 때가 아니고 이건 좀 더 전이죠. 좀 더 전에 조선 말기인데요. 구한 말이죠. 대충 그 시기. 네, 경복궁 안에 있는 이 궁인데요. 이때 1887년 3월 6일 이미 우리나라 최초로 전등이 들어왔어요. 이때 방금 저기 이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민간인들이 최초로 전기 공급을 받게 된 날, 종로 네거리에 들어온 날, 그리고 1887년 3월 6일은 건천궁의 향원정에 최초로 진짜 전등이 들어온 날이에요. 즉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지금 음영 처리한 거 이 부분은요, 신하들이나 왕들이 먼저 경험한 거죠. 네, 이거는 민간인에게 간 거고, 그래서 이걸로 전기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사실 아직도 저는 뭐 정확한 지식을 잘 몰라서 이해는 못 하겠는데, 전기에 관한 나는 전문가들이 연구한 끝에 이게 더 적합하다는 얘기를 했대요. 일단 뭐 정확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좀 어려워요. 정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게 전등이 밝혀진 날이긴 하지만 이미 전기가 도입됐으니까 밝혀졌겠죠. 뭐 그런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것도 종로 네거리에 전등이 들어왔으면은 그 전에 이미 설치했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뭐 이유는 있지만 전기에 관한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걸로 종로 네거리에 처음 전등 들어온 게 맞다, 민간인에게 공급받게 한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했나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개날이 아무튼 이루어졌다는 거, 우리의 생활에서 반드시 빠질 수 없는 그런 날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여러분 팩트 폭행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도 매우 과학적이고
매년 한국사의 맥락으로 이루어져 오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4월 10일은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답변. 1년을 계산했을 때요. 정확히 100년 된 날입니다. 100년이란다. 죄송합니다. 100일 된 날입니다. 100일. 여러분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100일을 지나셨습니다. 만약에 1월 1일 날 사귀신 분들은 100일째 연애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사귀신 분들은 플러스 7일이겠죠. 대강. 그런 부분일 건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2010년을 알차게 보내고 계십니까? 네, 이거 말씀드리려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 의미를 잘 새겨가지고 저번에 그 청명할 때도 한번 언급했죠. 저번 4월 5일 되기 전, 식목일 되기 전에 한번 언급했나? 아무튼 그 청명 때 언급했는데요. 아무튼 그 계속 올해 잘 보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뭔가 중간중간에 잡 얘기도 많았고 뭔가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제가 좀 여러가지 소리 많이 했는데 아무튼 끝까지 경청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근데 좀 잠 오려고 하네 이거 하고 하니까 아무튼 간에 이렇게 영상을 끝내겠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온라인 계약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생 많으신 학부모님도 계실 거고 그리고 회사에서 고생 많으신 분들 많을 거고요. 그리고 삶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그리고 뭔가 힘든 공허한 모습도 많을 수 있는데 팩트는 100이 지났다는 거고요. 나머지 남은 나날들도 역시 뭔가 좀 생각의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진짜 이제 영상 끝낼게요. 네, 좀 하고 싶은 말 많았기 때문에 아무튼 간 주민스 TV와 함께 여러분도 힘을 내시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고 싶은 마음 알고 계시죠? 네, You are good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주민스 TV였습니다. 네, 아디오스.